구하나, 너 그 모자가 설마 기억났어? 제발 큰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한 번만 봐줘. 구하나는 유진이 방에 있던 레이스 모자를 알아보았고, 윤세영은 겁에 질려 구하나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20년 전 그날 유진이가 배에 타는 걸 못 봤다는 윤세영의 영악한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하나가 이사 오면서 들고 온 소중한 보물상자. 그 안엔 앞으로 구하나가 풀어가야 하는 물건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황진구가 주었던 소원 팔찌이고, 둘째는 유진이가 보육원에서 이야기해 주었던 레이스 모자입니다. 이 물건들이 하나씩 드러나면 구하나는 진실을 찾게 되고 과거 사연이 풀어지게 될 텐데요. 둘 중에 그 시작은 먼저 레이스 모자가 될 것 같습니다. 구하나가 들어오기 바로 전 이 집에는 유진이의 흔적이 싹 사라졌습니다. 신여진은 장비서의 조언대로 유진이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했는데요. 윤세영과 최명지가 의심하지 않게끔 작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구하나가 들어오기 전에 유진이의 흔적들을 반드시 지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유년 시절 기억이 일부분 돌아왔었던 유진이가 구하나에게 엄마와의 추억을 몇 가지 말해준 적이 있기 때문이었죠. 구하나가 알려주어 은총이 또한 엄마의 어린 시절 추억을 알고 또 그걸 따라하고 있었으니 유진이의 흔적들은 필수로 지워야만 했습니다. 겨울이면 벽난로 앞에 엄마와 앉아 마시멜로우를 핫초코에 찍어 먹었고, 마당에 있는 나무그네가 있던 집, 혹시라도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싹 다 지워버려야 했죠. 신여진은 유진이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버리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은총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벽난로와 밖에 있던 나무그네는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전문가의 말을 토대로 철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심지어 사진도 전부 치워버렸죠. 구하나가 유진이와 보육원 친구이기 때문에 유진이의 10살 시절 얼굴을 알고 있어서 사진을 본다면 거짓말이 바로 들통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앨범에서도 유진이의 아주 갓난아기 같던 시절 빼고는 사진까지 전부 치워버렸죠. 20년 동안 거실 한가운데에 있었던 액자도 깨트려버렸고요. 하지만 신여진이 한 가지 방심하고 치우지 못한 게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유진이가 실종되던 그날 윤세영에게 선물해 주었던 레이스 모자였죠. 유진이가 사라진 그 고기잡이 배에 유진이는 없고 모자만 남아있어. 이게 유진이의 마지막 흔적이었기에 신여진은 이 모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여진은 이왕 거짓말을 하기로 했으면 조금 더 철저하게 유진이의 물건들을 다 버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실수를 남긴 거죠. 하지만 신여진이 이 모자를 버려버렸다면 유진이가 사라진 그 이유를 평생 알 수 없을 뻔했어요. 결국 배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던 그 모자가 이제 윤세영의 거짓말을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입니다. 옷장 깊은 곳 유진이의 모자는 진실을 기다리는 채로 남아있었습니다. 구하나가 발견해 주길 기다렸던 걸까요? 드디어 청소를 하던 구하나가 이 모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신여진은 이걸 구하나가 알아볼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겠죠. 구하나가 유진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자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구하나가 이 모자를 알아보며 집어들었을 때 윤세영의 표정이 어떨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구하나는 심지어 윤세영까지 과거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유진이를 고기잡이 배에 버리고 도망치다 무릎까지 깨져버린 그 아이. 윤세영이 바닷가에서 구하나를 딱 마주치고 말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윤세영과 함께 청소를 하던 구하나는 이 모자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자? 구하나가 레이스 모자를 집어든 순간 윤세영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윤세영은 첫날 윤유진이 구하나라는 걸 알았을 때 쓰러지기까지 했었지만 다행히도 구하나가 어린 시절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기에 겨우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필이면 배에 떨어졌던 그 모자를 알아본 건지 윤세영은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는데요. 구하나, 너 그 모자를 알아? 설마 기억이 돌아온 거야? 아니면 너 여태 다 기억났으면서 설마 나를 가지고 논 거야? 내가 얼마나 벌벌 떠는지 보려고. 아니야, 하나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나야, 제발 큰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부탁이야. 하지만 구하나는 윤세영이 왜 저렇게 자신에게 빌어대는지 이해를 못했죠. 구하나는 이 모자를 보고 단순히 어렸을 때 유진이가 해주었던 이야기가 기억난 건데 왜 윤세영은 저렇게 벌벌 떠는 걸까? 대체 나한테 어렸을 때 무슨 잘못을 했길래
계속 기억이 돌아왔냐고 물어보는 거야. 구하나는 너무나 이상한 나머지 오늘 있었던 이 이야기를 신여진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이 모자 제 거 맞나요? 응, 네가 어렸을 때 쓰던 거 맞지? 그런데 그 모자를 왜 가지고 온 거니? 제가 이 모자를 알아보니까 윤세영이 갑자기 기억이 돌아왔냐면서 울고 소리 지르고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너무 이상해서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제 기억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혹시 제가 기억을 잃어버린 이유가 윤세영 때문인가요? 모자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윤세영과 신여진 모두 다른 의미로 놀라 자빠질 발언이었습니다. 세영이가 그런 소리를 해. 그나저나 이 모자 혹시 알고 있니? 신여진은 유진이가 이것까지 이야기했구나 치웠어야 했는데 식겁했고. 윤세영은 너 설마 진짜 유진이야? 내가 너를 버린 게 기억났어? 벌벌 떨어야 했죠. 하지만 윤세영은 진짜 기억이 돌아왔을까봐 무서워서 구하나에게 모자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신여진은 구하나가 그 모자를 어째서 알고 있었던 건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 모자 정말 기억이 난다고. 엄마, 이 모자 제가 어렸을 때 쓰던 건가요? 제가 기억난 건 이걸 어렸을 때 쓰고 다니던 기억은 아니고요. 저 이 모자랑 정말 인연이 깊은가 봐요. 어렸을 때 저한테 이거랑 똑같은 모자가 있었거든요. 은총이 엄마가 제 보육원 친구인데 제 친구 두나가 해줬던 말이 기억이 나서요. 두나가 사촌한테 이 모자를 머리에 씌워주었는데 하필이면 모자가 배에 떨어졌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계단에서 떨어졌고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는데 보육원 처음 왔었을 때 이게 자기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거라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었지 뭐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쓰던 모자라고 하니까 참 신기하네요. 그게 정말이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고. 신여진은 구하나 앞에서 놀란 표정을 감추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 모자를 쓰고 있던 게 우리 유진이가 아니라 윤세영이었단 말이야? 윤세영은 자기는 그 배에 절대 안 탔다고 했었는데 화장실에 가느라 유진이가 배에 타는 건 보지도 못했다고 했었잖아, 윤세영. 그런데 어떻게 윤세영이 쓰고 있던 모자가 그 고기잡이 배에 있었던 거지? 여태 나는 유진이가 마지막에 쓰고 있었던 건 줄 알았어. 그 모자는 유진이가 배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사라진 흔적이라는 말이야. 윤세영이 거짓말을 했던 거구나. 그 배에 윤세영도 있었던 거야. 감히 나를 속이고 유진이를. 이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갔습니다. 윤세영이 유진이가 실종되는 걸 본 적 없다는 거짓말이 들통났고 신여진의 침실에서는 유진이 귀신을 쫓는 최명지의 부적이 발견될 테죠. 유진이의 실종부터 죽음까지 모두 이 모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보면 누구라도 쉽게 유진이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여진은 그간에도 아주 머리가 바쁘게 회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단번에 사건의 흐름을 눈치채게 될 것 같아요. 윤세영의 새빨간 거짓말로 유진이는 기억을 잃고 보육원에 보내졌고 최명진은 유진이가 기억을 찾아 돌아오자 뺑소니로 죽여버렸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최소한 이제 유진이를 잃어버린 이유는 윤세영 탓이라는 건 알 수 있겠죠. 다시 생각해봐도 얼마나 못됐는지. 결국 윤세영이라는 금쪽이를 그렇게 문제아로 키운 것도 다 최명지 책임이겠죠. 몇 번이고 수습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조카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지. 유진이 미국에 입양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 레스토랑에서 유진이랑 신여진이랑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칠 뻔했을 때 못 보게 막았던 게 아직도 소름이잖아요. 솔직히 최명진은 감옥에 몇 년 가는 거 말고 똑같이 딸 한 번 잃어봤으면 좋겠네요. 죄 지은 그대로 망한다고. 남의 회사 망하게 한 신여진은 혜성그룹 뺏기고 최명진은 조카를 죽였으니 지 딸도 죽어야 공평할 듯 싶습니다. 신여진은 이번 일로 인하여 윤세영의 거짓말을 알게 되었어도 그 사실을 바로 이야기하며 화를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하나를 가짜 딸로 만들어서라도 자기 핏줄 은총이를 지키려고 하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유진이 실종의 원인 되는 윤세영에게 단순한 분노로 끝이 나겠어요? 자근자근 밟고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게 더 잘 어울리죠. 신여진은 구하나에게 비밀을 부탁하며 윤세영과 최명지 모녀를 응징할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찾아온 딸이 알고 보니 6년 전에 손자만 남기고 죽어버렸다는데 그 한풀이를 어디에다 하겠어요. 바로 윤세영 모녀죠. 신여진한테 복수한다고 불타오르는 인간적인 구지석보다 오히려 자기 핏줄 관련된 일 아니면
전혀 인간미 없이 얼음이 뚝뚝 떨어지는 신여진이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런 신여진의 딸을 건드렸으니 최명지 모녀의 미래는 뻔하죠. 이제 남은 건 사실 확인밖에 없겠네요. 신여진은 장비서와 황진구를 시켜 윤세영과 최명지의 행적을 조사하게 될 텐데요. 최명지가 그간 무당집에 얼마나 드나들었는데 이 무당만 파봐도 매일같이 윤유진 저주하고 또 조영사라는 놈도 파보아야죠. 조영사한테는 건물 한 채 넘는 돈을 6년 동안 털렸다는데 계좌 추적해서 이 큰 돈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 해보면 답이 딱 나올 것 같습니다. 조영사가 했던 말이 있죠.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고. 유진이의 뺑소니 사건도 모든 증거는 지워버렸다고 했지만 핸드폰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그 핸드폰은 조영사가 최명지 돈 계속 뜯어야 되니까 폐기하지 않고 자기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을 느낌이 드는데요. 빨리 윤세영이 말 실수해서 다 들통나고 최명지랑 모녀 사이 불협화음 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